안녕하세요. 빗더마켓의 데이비 황입니다. 여러분, 현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관심사는 미국의 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두 후보의 유세 현장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이 지지율의 변화라던가 미국 현지들의 반응을 좀 분석을 해본 상황인데, 이 결국 궁금한 게 어떠한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을까? 자, 이 부분이겠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댓글에 많이 좀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국의 여론조사의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리스가 한 1%가량 우위에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트럼프 후보라든가 해리스 후보가 계속해서 경합주를 방문하면서 선거 유세를 진행을 했었죠. 변함이 없었던 사실은 무엇이었냐? 이 전국의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항상 다소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 경합주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1.6%가량 더 높은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후보가 1.2%의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합주 중에서 두 곳을 뽑자라고 하면 이 조지아주랑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리스가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근소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세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위에 있고, 미시간주는 해리스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우위에 있는 경합주는 아직까지 하나로 관측이 되고 있다. 쭉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랑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후보가 1.2%가량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풍이 한번 발생을 했었죠.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불법 이민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시민들이 다소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 쪽으로 좀 기울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주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해리스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나타났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0.1%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우위에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펜실베니아주가 또 경합주 오브 경합주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역대 대선 통계치를 봤을 때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긴 사람이 결국에 대선 최종 결과까지 승기를 잡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주가 개표가 되면 이곳에서의 결과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스콘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리스가 우위에 있던 지역이 이 미시간이었죠. 그래서 미시간과 위스콘신이 비슷한 어떤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굉장히 믿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NN이나 ABC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뉴욕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여론조사를 믿긴 힘들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 클린턴, 힐러리 후보랑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가 더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는데, 막상 결과값을 까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뭐 100% 믿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돈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베팅 사이트에서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0%가 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하지만 55%로 다소 떨어지면서 이제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 간의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경합주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애리조나는 트럼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조지아주랑 네바다주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우위인 지역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이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경합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트럼프 후보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무게감이 조금 트럼프 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길 원하냐 글로벌적인 통계값을 봤는데 해리스 후보한테 뭐 한 90%가 나타난 그 결과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통계 자료청에서나 이런 베팅 사이트에서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언론사들 중에서 어떤 YTN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가 있는데 전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YTN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CNN이랑 ABC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나타났던 그런 보도들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언론 보도 매체들은 다소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ABC 뉴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런 언론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A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즈니 회사랑 또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이 ABC 뉴스에서 사실 미국의 대선 토론이 한번 발생이 되었었죠. 뭐 내가 편향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에 대한 전달을 드리고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월트 디즈니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이 CEO를 보게 되면 누구냐? 이 밥 아이거라는 사람입니다. 다들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 민주당 성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됐을 때 2016년 이후로는 민주당에 탈당을 한 상태인데 바이든 후보 선거운동에 $25만 기부를 한 이력이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찾아보시게 되면 민주당과 좀 엮여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결국에는 ABC 뉴스 그리고 디즈니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색깔이 강하다. 자, 이러한 부분을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 대부분에서는 그대로 좀 인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을 믿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후보별로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 후보는 구독자가 해리스보다 조금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유튜브를 설계를 해서 파급력이 높은 건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구독자가 좀 많이 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의 어떤 하이라이트들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빡빡이 아저씨 있죠. 데이나 화이트.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랑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UFC 사장이죠.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초창기 돈이 좀 없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선뜻 또 자금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를 지지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요인이 좀 들어가 있는데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본인의 아들이 결국에 현 정부 때문에 어떤 성별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다. 현 정부를 굉장히 좀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무게를 좀 더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황 색깔 보이죠? 이때 당시에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한테 쓰레기다. 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쓰레기다. 자, 이런 발언을 해주면서 오히려 퍼포먼스를 이렇게 트럭에도 타고 유세 현장에서도 이 옷을 입어주면서 어떻게 미국 국민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냐. 뭐 이런 발언을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5시간 전에 어떤 스페셜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트럼프가 찍었는데 Hello to our great sports fans, and I hope you're having a fantastic time.
We're 2 days away from the most importan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ve got to save our country, and it needs saving. It's in very bad shape. The worst economic numbers in generations were just announced 2 days ago. We're losing jobs, we're losing everything, including viability. We're going to end up in a depression based on what's been happening.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t least for the last 40 years. We have to straighten out our country, we have to close our borders, we have to lower our taxes, we have to get rid of inflation, and we're going to do it. Just remember, Kamala and her friends broke it. I'll fix it. Most importan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Go and vote. 일단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투표를 굉장히 장려를 한 모습도 보여줬고, 항상 그렇듯이 뭐 해리스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선거 쭉 보게 되면 패턴이 있죠. 해리스 후보를 비판하고 바이든 후보를 비판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측면을 먼저 좀 물가를 잡아야 된다.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켜야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서 베이비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베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있는 에너지를 쓰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오펙 국가라던가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한테 의존도를 좀 줄이게 되면서 자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할 수 있고 물가라던가 부동산 가격까지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서민의 어떤 삶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 현재 정부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었죠. 해리스랑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좀 여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냐, 자,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좀 반응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댓글 흐름도 보게 됐을 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Please vot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그렇기 위해서 투표를 좀 해달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를 장려를 많이 안 했었죠. 이 사전 투표를 장려하면 민주당이 역사상 봤을 때 결과를 더 유리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최근 들어서 사전 투표를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를 좀 우려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조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들 혹은 생각들을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랑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트럼프는 트럼프가 메인으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여성 인플루엔서 혹은 배우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아닐지라도 어떤 선거에 대한 심리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보더라도 제니퍼 로페즈라는 여성 흑인, 이분이 아마 가수 그리고 영화 배우일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카디비라는 또 가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미국의 가수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특히 해리스 후보를 좀 많이 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처럼 해리스 후보가 단독으로 어떤 영상을 찍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최근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know how we got here. Donald Trump hand-selected 3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would undo the protections of Roe v. Wade, and they did as he intended. And now, in America, more than 1 in 3 women lives in a state with a Trump abortion ban. Today, except for Virginia, every state in the South, including Georgia, has a Trump ban. We all know this is a healthcare crisis. This is not something theoretical. This is not just about a political conversation. It's very real. And Donald Trump is the architect. Women are being denied care during miscarriages.
some only being treated once they develop sepsis. And tragically, because of these bans, some women have even died. It's my pledge to everybody here, when Congress passes a bill to restore reproductive freedom nationwid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proudly sign it into law. 사실 최근 들어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결집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었죠. 흑인이나 라틴계 같은 경우에도 불법 이민자들 정책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태까지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불법 이민자를 또 많이 받아버리게 되면 그들이 이끌어놓은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다시금 여성에 대한 인권, 그리고 또 최근에 아시아 계층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결집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토론 대회라던가 연설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어떻게 살리겠다. 자,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들은 경험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그래서 정책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해리스 후보에게 다소 괴리감을 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나 어떤 흑인 여성들, 일부 대다수의 흑인 여성이겠죠, 사실은. 일부의 흑인 여성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고, 그 유색인종들이 아직까지도 해리스를 선호하는 마음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댓글 내용도 좀 보게 되면 비판에 대한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긍정에 대한 댓글도 달립니다. 아까 트럼프 후보의 댓글을 봤을 때는 대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해리스 후보의 영상을 통한 댓글을 보게 되면 해리스를 물론 지지하는 댓글도 많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도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결집도 싸움에서 봤을 때 해리스보다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결집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후보랑 해리스 후보의 어떤 유세 현장 간단하게 살펴봤었고, 그리고 현재 나와주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라던가 돈의 흐름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저번 주보다는 확실히 해리스 후보가 더 우세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승기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혹은 해리스 후보가 지난주와는 다르게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에 차기 흑인 대통령이 최초로 되면서 미국을 또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